전산세무실습 5월 17일 12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첫 번째 공제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공제가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공부해봤고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렵이 세액공제랑 우리 중복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원, 약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면 어렵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교육비 세액공제랑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자,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요. 자, 모두 다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입 비용, 요 딱 두 가지만 중복이 가능합니다. 자,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뭐 6개월간 뭐 현금으로 하게 되면 뭐 30% 할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취약자 아동은 교육비, 학원비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도 적용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입 비용도 해당되는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초등학교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교복을 입는 학교라면 아주 좋은 학교고, 그리고 경제력 환경이 좋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 공제 대상자, 소득공제 배제 사유, 이 중복 적용, 요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4번. 자, 소득공제액은 얼마 해주느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그냥 듣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조건이 최저 사용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 최저 사용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총 급여액, 연봉이라고 하죠. 1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카드를 최저 얼마를 사용해야 되냐면 2,500만 원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공제액은 언제나 최저 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주느냐? 자, 첫 번째. 우선 전통시장 사용액을 발라냅니다. 그리고 사용액에 대해서 40%를 소득공제 줍니다. 자, 두 번째. 대중교통 사용액이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 사용액도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를 보게 되면 또 발라나 있습니다. 40%를 해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책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사용액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30% 해줍니다. 자, 네 번째.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우리 직불카드 있죠.
자, 우리 체크카드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요거 사용액에 30%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초과 지금 최저 사용금의 초과분이, 자, 첫 번째, 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체크카드 사용액이 뭐 500만원 요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근데 신용카드에서는요, 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게 1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이 뭐 50만원, 자, 그리고 책을 산 게 뭐 10만원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카드로는요, 전통시장에서 뭐 30만원, 자, 대중교통으로 10만원, 자, 책으로 5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통시장, 자, 1번이죠. 자, 1번 금액을 발라냅니다. 전통시장이 합치면 130만원이네요. 자, 130만원, 자, 곱하기, 자, 40%를 해주고요. 자, 대중교통 50만원, 10만원, 60만원이네요. 자, 60만원, 자, 곱하기 40%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도서, 박물관, 자, 15만원이 있네요. 1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체크카드, 이 금액을 뺀 금액이거든요. 자, 500만원에서 자, 빼기 45만원이네요. 그러면 455만원입니다. 455만원, 자, 곱하기 30% 해주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또 요 금액을 빼야 됩니다. 160만원을 빼고 나면 840만원이 되겠네요. 자,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항목이 있는 것부터 먼저 빼주고 나머지 잔액으로 4번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우선 발라내는 금액, 4번은 잔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언제나 최저 사용금액 초과분에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합계가 만약에 연봉 1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최종 사용금액이 2,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초과분이 1,500만원입니다. 요게 1,500만원입니다. 그죠? 요게. 그래서 합치고 나면 총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약 4천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았죠? 자, 이런 최저 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리고 나서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도 계산은 소득으로 조금 구분을 해놨어요. 자,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다. 그러면 자, 미니멈, 자, 300만원과 그리고 총 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총 급여액이 자, 7천만원 초과하고 1억 2천원, 1억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그러면 연간 250만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간 200만원만
한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아무리 많은 금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한도에서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게 요 1번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법 개정이 일어나면서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더 한도를 축소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거두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도인데요. 이 한도는 기본 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추가 한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미니멈. 자, 전통시장 사용액. 자, 곱하기 40%와 1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이 기본 한도에서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도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 자, 대중교통도 동일합니다. 대중교통 사용액과 그리고 1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 혼잡도 없어지고 그리고 환경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더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요거 전통시장하고 합산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도서 등. 자,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3번, 요거 도서 등. 자, 요거는 30%. 률은 똑같이 갑니다. 자, 30%와 10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을 자, 이렇게 추가 한도로 계산해 가지고 기본 한도에다가 가산해 가지고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득 공제액을 묻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들 요거를 생각을 하세요. 요 율 있죠, 율. 네, 이 율은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 율은요. 율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대중교통하고 전통시장은 좋은 거니까 40%. 그리고 도서랑 그리고 체크카드는 30%.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15%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2배로 우리가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율 같은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혹시나 공제액을 계산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요 율대로만 때리고 나면 공제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웬만하면 1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 금액하고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나오기는 힘듭니다. 자, 오로지 시험에만 목적을 맞춘다면요. 여기 그냥 1, 2, 3번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입력을 하고 여기 계산 산식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딱 일치가 되는지 그러면 그거는 진짜 공부가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는 요 정도로 마실 거제요. 여러 가지 소득공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것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세액공제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하루에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다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세액공제에서는요, 가장 제일 기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자, 이 자녀 세액공제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7세 이상자만 가능합니다.
자, 7세 미만 7세 미만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10만 원씩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혜택과 중복해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법적 취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세 이상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직계 비속뿐만 아니고 실제 나의 자녀뿐만 아니고 입양자나 위탁 아동도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제액은 얼마를 해주느냐? 자, 첫 번째,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 15만 원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소득 공제하고 세액 공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 알죠? 자,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하고요. 그러면 가세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매기고 나면 산출세액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자녀세액공제 위에서 배웠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 위로 있죠. 그 부분은 여기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하는 거는 여기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틀립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그냥 그대로 차감을 하는 거고요. 소득공제는 이 가세표준을 작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득공제가 좋은지 이 세액공제가 좋은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공제는요,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세율과는 무관하게 그냥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효과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율을 낮추어서 원천적으로 세액을 낮추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데요. 예전에 법 개정이 한번 되어가지고 우리 뭐 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뭐 보험료 세액공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소득공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사항에서 세액공제로 변경을 시킨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자녀가 2명이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인당 15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해줍니다. 자녀가 3명이면 자, 자녀가 2명 있는 금액에 이 30만 원에 이제 더 가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차감을 하고 여기에다가 30만 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말은 자녀가 1명 또는 2명이면요 인당 15만 원이라는 거고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명 초과분 인당 30만 원 더블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자녀 세액 공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자, 국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연금 상품을 준비해서 노후를 준비를 한다면 그것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자, 연금 저축에 납입한 금액 또는 자, 학정 기여형 퇴직연금과 자,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퇴직연금을 납부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사는 회사대로 납부를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만큼 공제를 해주느냐? 이것도 나뉩니다. 자, 첫 번째, 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자거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자는요 15%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납입한 금액의 15%를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총급여액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금액이 있어서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5%가 아닙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종합소득 금액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이거를 봐야 되고요. 아, 이것도 잘못했네요. 자, 이거를 총급여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갈 때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확 높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근로소득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자,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요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를 하거나 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번에는 12%를 공제를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돈벌이가 괜찮은 사람들은 공제를 조금 적게 해주겠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배당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배당 소득 금액은요. 자, 배당 소득에다가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배당 가산액이라고. 그로스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죠. 자, 이 금액을 합친 금액을 배당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를 공제를 해주느냐? 자, 배당 수익 금액의 11%를 배당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맞았죠? 그런데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당 가산액입니다. 이 그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계산 문제로 나오기 힘듭니다. 자, 이 배당 세액 공제라는 게 있구나. 당연히 이 배당 세액 공제는 배당 소득이 종합 가세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 요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소득인지 있으면 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도 모두 해주는 겁니다. 모두. 그냥 종합소득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동시에 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기장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해손실세액공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근로소득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남으면요. 자, 근로소득 공제는요, 우리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와 30%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는 그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요. 자, 어르비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 요거 마지막 문제는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껏 공부한 내용들을요, 한번 문제를 풀이하고, 또 그 제가 설명을 아직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2020년 기속 원천 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100점이 15점입니다.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자료를 보고 우와, 이거 어떻게 다 입력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소문제 1번은 5점이잖아요. 덩치만 크지 실속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15점 만점을 다 받으려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10점만 맞고 들어가자 라고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정신 건강에 조금 유리하게 그렇게 공부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이희민입니다. 그죠? 4번이 1번입니다. 필요한 수당 공제 등록. 자, 수당 공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도 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을 하래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네요. 자, 추가 자료 보도록 할게요. 아하, 급여 지급일은 그러니까 4월 달에 일한 것은 4월, 그러니까 해당 월 말일에 지급을 하고 있네요. 자,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네요. 현물 식사를 안 주고 있나 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식대가 나가는지 봐야 되겠다. 그죠? 식대가 되네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니까 10만 원까지는 뭐가 된다? 그렇다. 비과세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깨지네. 자, 요거는 비과세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자,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또한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게 요건입니다. 법률적인 요건. 직원 명의 차량 업무에 이용하고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수당은 월 정액, 정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든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든 그런 게 아니라 이 급여 항목에 있는 것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그냥 꼬박꼬박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급여 대장 작성 시에 가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자, 만약에 수당 등록 메뉴에 이러한 항목들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모두 부로 변경을 하래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항목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래요. 자, 그리고 공제 내역입니다.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작성한다. 아셨죠? 자, 원천징수 탭에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여기에 수당 공제, 요거예요. 수당 공제가 F4번 요거. 네, 요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불러온 데이터 있죠? 여기 4월 요렇게 치잖아요. 자, 불러온 데이터가 지금 없네요.
근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해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창을, 자, 수당 공제를 하고 불러올 거예요. 자, 기본급 여기 있습니다. 자, 식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정기입니다. 그죠? 자가운전 보조금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상여가 없죠. 여기 보면 여기 상여, 여기 사용 여부에 여로 돼 있잖아요. 자, 어떻게 돼 있나요?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모두 불로 변경하래요. 상여 없으니까 이거 불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어? 부, 제가 또 다른 걸 건드렸나요? 상여 없고, 없고. 상여 금액이 없는데. 왜 이렇게 표시될까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수당 공제 여기 불로 체크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직책 수당 우리 있다 그죠? 월차 수당도 있습니다. 정기 그리고 월차 수당이 있는데 불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여로 체크를 해 줘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식대 정기 여 맞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여기 있네요. 요거 정기로 바꿔주고, 왜 이래? 요것도 정기로 이렇게 체크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야간 근로수당 요거 여기 보면 급여 항목이 없죠? 요거 불로 체크를, 이미 불로 체크가 돼 있네요. 자, 요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4월달 급여 대장을 불러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불러온 자료 이렇게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희민 사원한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민 사원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오나라 최수정에다가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급이 4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상여는 없습니다. 원래 수당 공제에서 이거 불로 체크하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식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 원 있네요. 그리고 직책 수당이 30만 원, 월차 수당이 6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불러온 자료 이거 무시하고 여기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21만 8,700원입니다. 자, 건강보험은 16만 4,41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계산된 게 또 동일하게 똑같네요. 고용보험 39,200원 똑같고요. 소득세 똑같고요. 지방소득세 똑같고요. 자, 이러면 입력이 끝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수당공제 등록한 거 있죠? 아까 전에 우리 부체크하고 정기체크하고 그게 수당공제 등록입니다. 급여자료 입력 그냥 문제 보고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마지막 작성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4월달이잖아요. 기속월도 4월달, 지급한 것도 4월이잖아요. 4월에 일을 했으니까 기속 4월이고요. 돈을 4월에 받았으니까 지급기간 4월인 거예요. 여기 있는 금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넣었다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이터랑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월 미환급세액이 12만 6천 원이래요. 자, 여기 12만 2천 원,
12만 6천 원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2교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